안녕하세요, 나바라기입니다. 오늘은 저에게 참 많은 영향을 끼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책을 처음 읽은 건 2, 3년 전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제 삶의 방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책이에요. 바로 굿라이프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고 싶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사는 게 좋은 삶인 건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볼 기회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책은 좋은 삶이란 어떤 것인지 고찰해보고 좋은 삶을 살기 위한 방법들을 소개해요. 좋은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좋은 삶은 행복이라는 것과 떼어놓을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에 대한 오해 중 하나는 부정적인 감정이 아예 없어야만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행복한 상태라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 경험보다 긍정적인 감정 경험의 빈도가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즉, 행복에는 행복만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생각의 프레임을 바꾸니까 부정적인 감정 상태만 크게 해석하고 긍정적인 감정 상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인식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행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니 두 가지의 기술을 잘 사용한다고 해요. 하나는 심리주의자의 기술이고 다른 하나는 환경주의자의 기술이에요. 심리주의자의 기술은 명상이나 감사일기 등을 쓰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의 기술이고, 환경주의자의 기술은 맛집에 가거나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일상에 많이 배치하는 기술이에요. 이 두 가지의 기술을 균형 있게 사용하면 행복한 상태에 자주 있게 된다고 해요. 행복이든 불행이든 자극 자체는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강한 자극을 경험하는 것보다는 소소한 즐거움이라도 자주 경험하는 것이 행복에 유리해요. 또 행복한 사람들은 사는 것이 달라지면 사는 것이 달라지듯 물건의 소유 리스트를 늘리기보다 자신의 경험 이력서를 빼곡하게 채워나간다고 해요. 좋은 삶이 좋은 기분을 많이 느끼는 삶일 수 있지만 좋은 기분만이 좋은 삶의 조건은 아니에요. 좋은 기분을 많이 느끼지 못하더라도 살만한 이유와 가치를 느낀다면 얼마든지 좋은 삶, 즉 굿라이프를 살 수 있다고 해요. 굿라이프는 의미가 충만한 삶이다. 의미는 우리 삶에 질서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준다.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면 진정한 자기를 만나는 것, 즉 자기다움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이 자기다움의 삶을 살기 위해선 개인이 일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인 개인 프로젝트를 해야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하는 것, 명상을 하는 것, 학원이나 일기를 쓰는 것 등이 개인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일상에서 발견하는 작은 의미들을 통해서 자기다움을 발견하고 만들어갈 수 있어요.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어떤 단계를 넘기 위해 해야 하는 의무적인 과제가 없어지니 남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퇴근하고 소파에 누워서 의미 없는 채널 돌리기만 하다가 잠들어 버리는 일상이 반복되면서 이게 정말 내가 바라던 삶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의미 없이 쌓이는 시간들이 조금씩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운동, 미라클 모닝 등의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려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를 위해 목표를 세우고 그걸 해나가면서 점점 나다움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굿라이프란 쾌락과 의미를 균형 있게 추구하는 삶이다. 기분 좋은 삶과 의미 있는 삶은 중첩되는 지점이 많지만 동시에 미묘하게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즐거움과 의미 모두를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한다. 사람들은 당장은 신나고 즐거운 일을 추구하고 나중에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한다고 해요. 현재 시점에서는 의미보다는 즐거움 위주의 쾌락을 선택하기 때문에 독서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도 잠깐 클릭한 유튜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이렇게 쾌락과 의미 선택의 순간에 쾌락만 선택하는 결정들이 쌓이면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쾌락과 의미를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해요.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진하는 삶.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도전 앞에서 실망하고 좌절하지만 결국에는 이겨내려는 용기와 기백, 그리고 그 일이 자신만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든다는 소명을 발견하는 기쁨, 이런 목표가 우리를 굿라이프로 인도한다. 매일 화건과 일기를 써서 마음을 다스리거나 계단을 이용하는 것 등 우리 내면의 귀를 기울여 설정한 개인적인 목표를 의미 있게 성취하면 유능감이 올라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능, 자기 통제력과 긍정 정서가 성취에 영향을 준다고 해요. 선택의 순간에 쾌락보다는 의미를 선택하고 어떤 것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조바심 내지 않고 할 수 있다고 믿으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성취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룬 성취의 노하우나 경험 등을 다른 사람에게 나눔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삶을 굿라이프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품격 있는 삶이 굿라이프를 완성시켜준다고 하는데요. 품격 있는 삶을 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중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좋았어요.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고 노력하면 비록 적중하지는 않더라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노력을 했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에 노력도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노력하는 것만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임은 틀림없어요. 결과에 실망하고 슬럼프에 빠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한결같이 노력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좋은 삶을 살기 위한 다양한 꿀팁들에 대해 알아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시네마운틴이라는 팟캐스트를 들었는데 장항준 감독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인생은 50살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요. 그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가족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으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건강한가가 인생의 승패를 결정한다고 해요. 삶을 길게 보되 주어진 하루를 의미 있게 채워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행복이 무엇일까?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이 책이 좋은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 말고도 의미 있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한번 기회 되시면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